인도 델리 붉은 요새 단지 레드 포트 컴플렉스. 17세기 무굴 제국의 요새화된 황궁. 붉은 요새 단지는 2007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 홈페이지의 세계유산 해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붉은 요새 단지의 개요. 붉은 요새 단지 레드 포트 컴플렉스는 인도의 제5대 무굴 황제 샤자한이 새로운 수도인 샤자하나벨의 궁전 요새로 건설되었습니다. 붉은 사암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벽 때문에 이름이 붙여진 이 요새는 1546년 아이슬란드 샤시올가 건설한 오래된 요새인 살림갈과 인접해 있는데 함께 붉은 요새 단지를 형성합니다. 붉은 요새는 네흐라비 해시 천국의 흐름으로 알려진 연속적인 수로로 연결된 일련의 파빌리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붉은 요새는 샤자한 치하에서 새로운 수준의 세련미를 선보인 무굴 창의성의 정점을 대표합니다. 궁전의 계획은 이슬람 건축 스타일을 기반으로 하지만 각 파빌리온은 페르시아, 티무르, 힌두 전통의 융합을 반영하여 무굴 건축의 전형적인 건축 요소를 보여줍니다. 정원 디자인을 포함한 붉은 요새의 혁신적인 계획 및 건축 스타일은 라자스탄, 델리, 아그라 및 더먼 지역의 정원 등 이후의 인도 건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붉은 요새 단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붉은 요새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우유 부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기준 2, 3, 4에 해당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2 지역의 전통을 바탕으로 건설되었지만 이슬람, 페르시아, 티무르, 힌두 전통의 융합을 제공하기 위해 수입된 아이디어, 기술, 장인 정신 및 디자인으로 건축의 활기를 불어넣은 무굴 건축의 마지막 번성을 보여줍니다. 기준 3 붉은 요새에서 개발된 건물 구성 요소와 정원 디자인의 혁신적인 계획 배치와 건축 스타일은 라자스탄, 델리, 아그라 및 더먼 지역의 후기 건물과 정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영국군 점령 단계를 반영하여 초기 무굴 구조의 새로운 건물과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기준 4 붉은 요새는 샤자한 통치 이후 권력의 상징이었으며 인도 역사가 영국 통치로 바뀌는 것을 목격했으며 인도 독립이 처음으로 기념된 장소였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념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사건의 무대가 되었으며 이는 지리문화 지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붉은 요새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붉은 요새의 정각들은 현재 거의 대부분이 헐려나가 버린 상황입니다. 이 설계도만 봐도 현재 황량하기 짝이 없는 붉은 요새가 얼마나 많이 파괴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넓은 요새 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다 훼손되었다가 지금도 열심히 복원하고 있는 우리 경복궁처럼 말이죠. 1638년에 건축된 붉은 요새는 약 100년 후인 1739년에 페르시아의 나디르 샤가 델리를 함락시키고 대규모의 약탈을 진행하면서 붉은 요새에서 엄청난 양의 보석들과 예술품들을 약탈해갔으며 특히 1857년의 세포이 항쟁 때의 영국 군대가 무자비하게 인도인들을 진압하면서 붉은 요새에 포격을 가하며 이때 많은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궁전 건물의 대다수는 무너져 내렸으나 다행히 요새의 외벽은 대부분 온전히 살아남았고 이후에도 군사 주둔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물들은 전성기 시절 궁전의 20%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장식하던 보석들과 황금들이 사라진 황량한 모습들 뿐입니다. 요새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요새화된 황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경복궁과 비슷한 용도의 공간이었습니다. 다만 경복궁은 방어시설이 거의 없지만 붉은 요새는 이름처럼 방어시설이 매우 강화된 공간이라는 점이 다르죠. 정복 국가였던 무굴 제국답게 새로운 황궁으로서의 붉은 요새는 두껍고 높은 벽을 두르고 있었으며 인근 야무나 강에서 물을 끌어와 해자를 치는 등 방어력이 상당한 말 그대로의 요새였습니다. 이후 후임 아우랑제브 황제는 진주 모스크를 짓고 성문에 초소탑을 설치하는 등 추가적으로 보수 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붉은 요새는 황궁이었던 만큼 전성기에는 금은보화가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1739년에는 페르시아의 나디르 샤가 쳐들어와 델리를 함락하였으며 델리를 3달 동안 약탈하는 과정에서 황제의 옥좌인 공작좌 피카, 드론을 포함한 붉은 요새의 보물들을 말 그대로 바닥까지 긁어가 버렸습니다. 1760년에는 마라타 연맹 군대가 델리를 두라니 군대에게서 보호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구실로 황제의 사적 접견실인 디와니카스의 수는으로 만들어진 천장을 녹여 가져가 버리기도 했고 1761년에 두란이 군대가 마라타를 꺾고 일시적으로 델리를 정복하자
이때 또 보물들을 약탈당했습니다. 게다가 토호국의 군대들이 그 후에도 몇 번씩이나 잇따라 쳐들어와 마음에 드는 꼭두각시 황제들을 연이어 옹립하니 그때마다 붉은 요새는 털려나갔으며 1700년대 후반에는 보물이라곤커녕 성한 건물도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붉은 요새에 소장되어 있던 무굴 황제들의 보석이나 미술품 컬렉션들은 1747년의 나디르 샤의 약탈 때와 1857년의 영국군의 약탈로 인해서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당시 인도의 황실 보물들을 보고 싶다면 붉은 요새에 가기보다는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고, 대형 박물관에는 주로 샤 자안이 쓰던 옥으로 만든 컵, 무굴, 최후의 황제인 바하두르 샤 2세의 황관 등 온갖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 같은 보물들을 환수하기 위하여 대형 박물관과 영국에게 보물들을 돌려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대형 박물관 측에서는 그때마다 다양한 이유를 들어대면서 인도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호르 문 라호르에게 라호르 문은 붉은 요새의 정문이자 가장 거대한 문으로 흔히 붉은 요새를 검색하면 가장 많이 뜨는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도시 라호르 쪽 방향을 바라보고 이유로 라호르 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샤 자안 황제는 이 문을 특히 좋아하여 베일을 들이운 아름다운 여성 같다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우랑제브 황제 재위기에는 문 양옆에 탑을 세워 방비 기능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47년에 이곳에서 독립을 기념하는 국기 개양식이 열렸으며 매년 축하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델리 문델히게이 델리 문은 붉은 요새의 남쪽 문으로 라호르 문과 생긴 것이 굉장히 비슷하나 크기만 조금 작은 편입니다. 문 양 옆에 실물 크기의 코끼리상이 세워져 있으며 라호르 문과 같이 델리 시가지를 바라보고 있다는 이유로 델리 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델리 문 오른쪽의 작은 방에는 마지막 무굴 황제인 바하두르 샤 2세가 1857년 9월에 잠시 유폐되기도 했습니다. 타타 초크 차타처 타타 초크는 라호르 문을 지나서 궁궐로 통하는 기나긴 회랑으로 상인들이 비단이나 보석류 등을 갖고 와서 황실 가족들에게 파는 등 시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치형 천장이 위를 덮고 있으나 앞뒤가 넓게 트여 있어서 자연광 덕분에 어둡지는 않으며 현재에도 상인들이 매장을 입주시켜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호객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품 가격을 벗는데 다른 시장에 비해 많이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붉은 자재를 사용한 부분도 있고 하얀 석재를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아치 공사를 하고 있어서 한참을 구경했습니다. 아치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고 말이죠. 나오바 카나노바 카나 정전 디와니암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경복궁으로 따지면 근정문에 해당합니다. 연회실로도 사용해서 매일 이곳에서 음악가들을 불러 공연을 열었으며 황제를 아련하러 온 사람들은 왕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황제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이곳에서부터 가마나말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만 나라가 흔들리던 시기에 제위를 차지했던 자한다르 샤와 파루크 시아르 황제가 이곳에서 살해당했습니다. 현재는 2층에 인도 전쟁기념관이 들어서 있으며 1857년 영국군 때문에 양옆의 회랑과 부속 건물들은 모두 파괴되어 버려 본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디와니암 디와니암은 황제의 공적 아련실이자 황제의 옥좌인 공작좌 피커크 스로운이 놓여있던 궁전으로 붉은 요새에서 가장 중요한 궁전이었습니다. 경복궁의 근정전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공간입니다. 황제들과 신하들이 이곳에서 조회를 열어 재정이나 군사 문제 등 국사를 논했으며 높다란 석조 대리석 발코니에서 황제가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붉은색 사암을 정교하게 깎아내어 만든 기둥들이 연이어 세워져 있어 내부로 들어가면 굉장히 웅장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굴 제국의 전성기에는 각종 보석들과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어 극도로 호화로웠으나 페르시아와 영국의 연이은 약탈로 지금은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디와니카스 디와니암이 황제들이 공적 사무를 처리하는 공식 아련실이었다면 디와니카스는 황제들이 사적으로 친구들을 만나거나 비밀 사절들을 아련하던 사적 접견실이었습니다. 적색 사암으로 지어진 디와니암과는 달리 순백색 대리석으로 지어졌으며 전성기 시절에는 바닥과 기둥이 온통 보석으로 박혀 있어 눈이 어지러울 정도였으며 천장은 은으로 만들었으며 별자리들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다만 나디르 샤의 약탈로 인해 현재는 그저 백색 대리석들만이 남아 있으며 은으로 만든 천장도 뜯겨나가고 현재는 나무로 된 천장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디와니암과 마찬가지로 공작좌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흐르이 비시트네 레베헤시. 나흐르이 비시트는 궁전 동쪽에 있는 긴 대리석 회랑으로 야무나 강을 바로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흐르이 비시트, 즉 천국의 개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황궁이 약탈당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이름에 걸맞게 주변의 강에서 끓어온 물이 흐르고 보석들이 박힌 백색 석조 기둥들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쿠란에 언급된 천국을 재현한 듯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뭄타즈 마을 멈테즈 마하. 뭄타즈 마을은 황궁의 동남쪽 모서리에 자리한 석조 궁전으로 샤자한의 시기 황후였던 뭄타즈 마을의 거주지였기에 그녀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뭄타즈 마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백색 대리석으로 지어졌고 큰 창문이 정면에 3개가 나 있는 상당한 크기의 궁전으로 현재에는 이 안에 붉은 요새 고고학 박물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랑마랭 마하. 랑마을은 뭄타즈 마을과 함께 황궁의 동남쪽 모서리에 있으며 역대 황후들과 총애받는 후궁들이 살던 여인들의 궁전이었습니다. 뜻은 색채의 궁전이며 1800년대 중반까지도 무굴 하렘의 중심 궁전들 중 하나였습니다. 1857년에 황궁을 함락한 영국 병사들이 이곳에서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무굴 후궁들은 인근의 나흐르이 비시트에서 흘러들어온 물로 만들어진 연못에서 놀았다고 합니다. 카스마을 카스마하. 카스마을은 황제의 전용 궁전으로 신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 성벽의 발코니로 나서기 전에 황제가 연설을 준비하고 휴식을 취하던 장소였습니다. 나흐르이 비시트에서 흘러들어온 물이 열을 식혀주면서 언제나 서늘한 온도를 유지하였으며 황제의 개인 궁전답게 내부도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현재에는 내부가 백색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주로 꽃, 그림 등이 화려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함맘은 황궁 내부의 목욕용 궁전입니다. 3개의 돔을 가진 방들과 타일이 깔린 복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방들은 복도로 분리되어 있으며 색채 유리로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장식하여 햇빛이 이를 통과하면서 굉장히 묘하게 신성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3개의 방들 모두 중앙에 대리석 분수가 세워져 있으며 옛 좋았던 시절에는 이곳에서 장미수나 향수를 섞은 물이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서쪽 방에는 대리석으로 저수지를 만들고 이 물을 데워서 목욕탕에 공급하는 등 당시로서는 최신식 목욕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바오리는 영국군에 의하여 부서지지 않은 몇 안 되는 황실 정각들 중 하나로 원래는 황제의 궁전으로 사용되다가 영국군이 감옥으로 개조되기도 했습니다. 1945년과 1946년 사이에는 이곳에 인도군 사령관들이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2개의 긴 계단이 지하 감옥으로 향하는 구조라서 살짝 음침한 분위기입니다. 오티마스지드모제 마시. 함맘 서쪽에 있는 궁전으로 아우랑제브 황제가 1660년대에 개인용 모스크로 지었으며 진주 모스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3개의 돔을 이고 있는 자그마한 백색 모스크로 아치형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으며 바로 궁정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에는 기도실과 재래실이 있는데 원래 이곳의 도명 천장들에는 구리가 더 씌워져 있었으나 1857년에 약탈이 일어날 때 함께 벗겨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히라 마을 마하. 히라 마을은 요새 남쪽에 있는 궁전으로 다이아몬드 궁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모티 마을이라고 히라 마을과 쌍을 이루어 정각이 하나 더 서 있었는데 이 모티 마을은 1857년에 영국군에게 파괴되었습니다. 보통 황제들이 이곳에서 공부나 명상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원래는 꼭대기에 탑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통치 시대에 심각하게 파괴되면서 현재는 복원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앞쪽의 백색 대리석 파빌리온은 아우랑제브 황제가 세운 것입니다. 하야트 바크시 바흐헤옕 백시 베이. 하야트 바크시 바흐는 생명의 정원이라는 뜻으로 궁전 북동쪽에 자리하고 있던 정원이자 저수지였습니다. 나흐르이 비시트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곳에서 고여 있다고 잠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양쪽 끝에는 백색 대리석 파빌리온들이 서 있고 각각 샤완과 바돈이라고 부르며 힌두 달력의 달들에서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저수지 한가운데에는 바하두르 샤 2세가 세운 붉은 사암 파빌리온이 하나 있고 황제의 이름을 따서 자파르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옆에는 메타브 바흐달빛 정원이라고 해서 소규모 정원들도 많이 조경되어 있었으나 이 역시 영국군의 침략으로 불타 사라졌습니다. 참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홈페이지 나무위키 홈페이지